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이쯤 하면 뭐 거의 2, 3등급,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는 단계에서 가지는 질문들, 그리고 비문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비문학 독서, 비문학을 읽고 구조화를 하면, 자, 비문학 뭐 똑같아요. 영어도 제가 영어 비문학 독해처럼 짧은 영어로 연습을 많이 시키는데, 영어랑 국어로 이게 영어가 들어가는 건 이게 하나예요, 전체가. 그렇지만 내용으로 나누면 형식 단락이 하나로 나눠서 하나인 것 같지만 이렇게 자르면 4개나 3개의 구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구체적인 게 쓰여 있으면, 추상적인 게 써 있으면 구체적 예시, 뭐 여기다 뭐 또 추상적인 거 쓰고 구체적 예시 이렇게 쓰게 되고, 뭐 대조용으로 쓰고, 이렇게 병렬식 쭉 나열된 영어는 이 핵심어를 뭐라고요? 관통하는 주제로 찾아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 일부러 영어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자, 비교 대조형은 이렇게 이거를 읽으면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은 동그라미, 어떤 내용은 세모로 써줘서 내용에다가 핵심 내용에다가 동그라미 세모를 쭈르륵 연결하면 비교 대조가 저절로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통시형은 시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여기 연도가 나오면 여기 연도가 나오고, 여기도 연도가 나오고, 아니면 여기 학자가 나오고, 무슨 시대가 나오고, 무슨 시대가 나오고, 학자가 나오고 이렇게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A라는 학자에서 B라는 학자로 가고 C라는 학자로 갔을 때 여기에 장점, 그죠? 그런데 이게 문제점. 그래서 새로운 거 시작, 이거의 문제점, 이거의 새로운 거의 시작, 새로운 거의 장점, 새로운 거의 문제점, 그래서 더 새로운 거의 시작, 더 새로운 거의 장점, 더 새로운 거의 문제점. 이런 식으로의 흐름이 나와요. 됐죠? 네. 과정형은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서 이거가 어떤 바이러스가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분석형은 어떤 것들을 다 하나씩 이 부분 이렇게 잘라서 설명을 자세히 해서 전체 틀 안에서 사이사이 이런 것들의 각각의 요소들을 설명을 하죠. 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이런 구조화를 통해서 구조를 찾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구조를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걸 쭉 묶으니까 이것들은 무슨 얘기더라 하는 주제를 찾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제, 이 주제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 구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어요. 네. 그 구조와 친화된 구조들, 주제와 주제. 그러니까 구조를 파악을 해서 주제를 빨리 찾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주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냐,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구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발표 방식, 말하기 방식, 고쳐쓰기 방식, 어디든 이 구조화는 어떤 거 보면 이건 글 전체고 이건 단락 구조고, 이 단락 안에서의 구조도 또 있어요. 상세 구조. 네. 2가지식으로 쓰고, 결론을 쓰고, 이유를 쓰고, 예시를 쓰고, 그거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안에 요 구조, 단락 구조, 이 A, B, C, D, 가나, 다라의 구조는 글쓰기 원리와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글쓰기 원리.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비문학은 주제를 찾는데 이 주제 일관성이 글쓰기의 원리로 어떤 단락의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고, 이 통일된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효율적인 통일된 구조의 특성에 입각하여 하나하나의 단락을 쓸 때 문장은 또 어떻게 완결되게 쓰느냐 하는 글쓰기 전체의 원리와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한 2줄이나 3줄 정도가 이렇게 뭉쳐있거든요. 이렇게 내용 결각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러면 이 단락과 이 단락의 관계, 이 단락과 이 단락의 이렇게 서로 단락의 관계를 쭉 보게 되면
마치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표가 된 것처럼 핵심어가 눈에 확 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풀 때는 요 세 번째를 찾는다. 이 문장을 더 자세하게 독해를 하고 이것들은 간단하게 체크만 할 수 있는 그런 독해. 그러니까 똑같은 속도로 읽는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한 걸 자세히 읽는 독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난이도라도 첫 번째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이게 주제의 위치가 어디냐. 그렇게 구조를 하니까 그런 주제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더 표현이 됐느냐를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병렬식 구조 있을 때는 이렇게 당연히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 전체의 핵심을 비교해서 묶어줘야 되고, 그러면 이 두 가지식으로 묶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시 재평가하면서 반면에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대안을 쓸 수도 있는데, 이 병렬식 구조 자체의 지문 읽는 특성은 병렬식 구조라는 것을 빨리 찾아내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구조를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이 구조에서 구조들이 어떤 식으로 그물 얼개를 해서 그죠? 주제를 표현하냐 이런 거나 졸라맨이 구조예요. 얘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내용은 안 보이고 이 뼈대만 보이잖아요. 이렇게 꺾여진 구조. 네. 그럼 여기다 이렇게 똥을 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쫄라맨이 이 꺾인 거하고 이런 구조만 보고도 줄거리나 만화를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구조를 보면서 문제를 풀 때, 자, 문제에 나오는 선택지들이 이런 구조의 어느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순식간에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휙휙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선택지에서. 그러면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체 뼈대를 보는 거예요. 전체 뼈대나 흐름.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화시켰다는 것은 책의 목차를 볼 수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러니까 구조화시켰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대를 봤다는 거예요. 네. 뼈대를 볼 수 있으니까 뼈대 중에 어디 박살난지부터 찾은 다음에 살꼬매야죠. 네. 뼈가 박살났는데 살꼬매도 소용이 없죠. 네. 이런 것처럼 지문 읽는 방식에서 전체의 목차, 큰 틀의 흐름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 구조화했을 때마다 어떤 주제마다 구조화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구조화할 때 이 구조에 따라서 적절한 문제풀이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선택지에 있는 문제와 선택지를 보고 이런 선택지를 제시문, 이게 제시문이죠? 네. 이런 제시문과 비교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읽어야 하는가라는 노하우를 누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선택지로. 그래서 이런 선택지, 이런 문제의 특성은 문제 유형이라고 그러고 네. 문제 유형별 독해 방법, 글을 읽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냥 읽어도 되지만 더 빠르게 시험이니까 정확하게 푼 방법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문제와는 별개로 지문 구조가 아니라 지문 구조는 있어요. 주제를 위한 것이라고요. 근데 이런 구조는 시험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내요. 왜? 확인해야 되니까. 왜? 지문 구조라는 것은 목차고 뼈대고 글이고 구조고 글의 큰 특성이거든요. 네. 글의 큰 특성인데 이걸 시험 문제를 안 내겠어요? 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구조는 예시가 들어가 있는 구조다. 그럼 예시 시험 문제 내지 안 내겠어요? 내겠죠. 그럼 이런 구조는 병렬식이면 A, B, C의 하나씩 차이로 맞는 것을 찾아라. 그래서 이건 가, 나, 다, 라, 마 해가지고 맞춘 문제 내겠어요? 내죠. 네. 자, 그런 것처럼 구조에 따라서 어떤 구조는 어떤 유형의 문제와 어울린다라는 게 최고 노하우입니다. 비문학에. 네. 왜? 그렇게 되면 그 구조를 보면 자, 이런 구조는 이런 유형이야. 이런 유형의 시험 문제는 이렇게 선택지를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읽기 편하게 이런 구조는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로 표시하자, 이거는 흐름으로 표시하자, 예시는 꺾음으로 필요하자, 이렇게 표현. 네. 어떤 거는 이렇게 표시하자, 어떤 거는 이렇게 툴로 이렇게 묶어놓고 문제 풀 때만 자세히 끊어서 읽자. 이런 체크법, 유형별 구조, 그 구조에 따라서 독해를 하는 방법, 그 독해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표시하고 체크하겠다라는 것까지 완결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해서 읽으니까 최단 시간에 이걸 독해를 했다라고 되어 있을 때 이 비문학 독해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각각의 구조가 가지는 지문 읽는 방식, 문제풀이 방식, 그 문제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디테일하게 변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자체는 이제 링크, 출처에다 링크 해드리고, 제가 영어 독해 끊어서 영어 풀었던 방법하고 비문학 독해하는 거를 쭈루루룩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능력껏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자, 이거 왜 하는지 알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